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주요 도시를 겨냥해 육해공군을 동원해 집중적인 공세를 닷새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등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와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양측이 무산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돼 투표 용지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 있어선 안 된다며 친문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4에서 16만 명대로 쏟아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고 포근해 봄 기운이 물씬 풍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가뭄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째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350명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렬됐던 회담은 양국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외곽.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불에 탄 러시아 장갑차 등이 곳곳에 버려졌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도 교전 흔적이 선명합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가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러시아의 주요 도시 점령 소식은 들리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아동 14명을 포함해 민간인 35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재 영내 피난민을 최소 30만 명으로 집계하고 앞으로 70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장소 문제 등으로 결렬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열기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Що потім у жодного громадянина України не було жодного сумніву, що я, як президент, не намагався зупинити війну, коли був нехай і маленький, але все ж таки шанс. 러시아 언론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우려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폴란드를 거쳐 벨라루스로 입국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정수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초강력 금융 제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위협 카드를 꺼내며 되레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핵 위협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TV 연설을 통해 핵 억지력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핵 억지력 부대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 등 핵무기를 운용하는 부대를 뜻합니다. допускают и агрессив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в адрес нашей страны. Поэтому приказываю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и началь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등 서방 국가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나토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군사 공격에 대응해 함께하고 있다며 동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서방 국가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대강 대치가 핵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10만 병력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했다고 파악한 가운데 핵 경계 태세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운용부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전해주시죠.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준비된 전투병력의 3분의 1을 투입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적어도 15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는 해석입니다. 러시아의 공격 형태, 대부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3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ou have two options. Start a third world war, go to war with Russia physically, or two, make sure that a country that acts so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ends up paying a price for having done it. 침공 나흘째를 맞아 키예프를 포함해 주요 도시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 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잇따른 제재에 대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가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러시아의 핵무기 운용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백악관은 핵무기 운용부대의 움직임과 관련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긴장 고조와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움직임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위장 전술 작전을 펼쳤듯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에너지 제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과는 러시아의 자금을 동결한 바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resolved to continue imposing massive costs on Russia. Costs that will further isolate Russia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our economies, will significantly harm Putin's ability to finance his war.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실제로 서방이 대러 에너지 제재를 시행한다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에너지 분야를 제재하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방 국가 역시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우크라이나인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규탄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에 우크라이나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 스티커를 붙인 우크라이나인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과 이들과 연대한 한국인 3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기와 피켓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좀 편찮으셔서 멀리까지 피난을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방공호에서 계속 대피해 계시는. 한국처럼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온 국가라는 점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의 한국을 언급한 내용이 조명되며 국내에서도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본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반전 집회가 열리는 등 러시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상 3.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중부 내륙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0.6도, 대구는 영하 1.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 13도, 대구 15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결국 결렬됐습니다. 윤 후보는 왜 결렬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자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정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윤 후보는 장제원 이태규 라인을 통해 그제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회동을 했고 어제 새벽 0시 4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추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구성 등 공동정부 방안까지 논의했고 윤 후보가 안 후보 자택까지 찾아가는 방안을 포함해 회동 방식을 논의하다 결렬됐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던 단일화 협상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이번 단일화 무산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회동을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단일화가 잘 성사됐다는 기자회견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포항 유세로 복귀했고 오늘 예정된 강원권 유세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대로 다당제 발판이 될 정치개혁안을 담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영남 민심 공략에 나선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친문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요청에 주말 저녁 급히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집권당이자 다수당이었음에도 기득권 양당 정치에 안주했다며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립니다. 부울경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선거 때 되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합치고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이번에 확실하게 결선 투표 합시다, 여러분. 공식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부산도 다시 찾았습니다. 자켓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린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 PK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PK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고 자란 곳인 만큼 친문 표심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올 경남 양산에선 정치보복 근절을 약속했고 다시는 정치보복으로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 생겨서는 안 되겠죠? 울산에서는 망가진 조선업을 되살렸다며 문재인 정부를 추켜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대구와 포항, 경주 등을 방문하며 TK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300km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선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진 무력 도발에 청와대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어 엄중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7시 5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고도가 비행거리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각 발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28일 만이며 올해 8번째입니다. 대선을 불과 열흘 남긴 시점에 북한 무력 도발에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핵 보유 의지와 함께 대미 존재감 과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쪽으로 시각이 완전히 쏠린 이런 환경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전술핵 능력을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할 것에 대비해 청와대도 안보 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자세 조종 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번 시험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확진자만 30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4차 접종도 본격화됩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젯밤 9시 기준 13만 5,361명이 새로 추가되며 누적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2년여 만인 지난 6일 누적 10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 유행 정점된 하루 최대 33만 명까지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만큼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것이 관건이긴 할 텐데 위중증 환자라든지 혹은 준중증 환자 병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좀 마련을 해둬야 되겠다. 다만 위험 방역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작년 말보다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7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4차 백신 접종도 본격화됩니다. 3차 접종 이후 백신 효과가 떨어진 면역 저하자 등은 오전부터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도 더 끌어올려
오미크론 치명률을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1년간 약 1억 1,900만 건의 백신 접종이 시행됐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재택치료자도 연일 폭증하면서 이번 주 중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족 간 전파가 40%에 이르면서 재택치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접종 동거 가족도 격리 의무가 면제될 방침이라 우려가 더 큽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종일 연락이 닿지 않자 보건소 직원이 집에 방문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홀로 재택치료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10,000명에서 20,000여 명이던 재택치료자는 6주 만에 29배 넘게 증가해 7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6만여 명씩 증가하는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중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마저 격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검사 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7일 차에 자가검사 키트로 한 번 더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이 동거가족 감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가 큽니다. 지금도 가족 간 감염은 30% 후반에서 40%에 이르면서 재택치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이 격리도 받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만큼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전국에선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주암산에서는 불이 꺼진 지 9시간 만에 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휴일 동안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능선 위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온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울산 동구 서부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습도가 낮아 불길을 잡는 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대구 달성군 주암산에서는 완진 9시간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계곡부 7부 능선 바위 틈에 숨어있던 불씨가 바람에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 울주군의 상북면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약 3,0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과 경북, 대구 등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수량이 평년 13% 수준에 불과하면서 바싹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유례없는 가뭄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산림 내에 탈 수 있는 연료들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불씨에도 쉽게 착화가 될 수 있는.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어제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빌라입니다. 사건은 지난 25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50대 A씨가 이 빌라에 사는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화장실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다가 강원도 속초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촌 형수에게 오래전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금전 문제로 9년 전인가 4천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못 갚았다고 그 말도 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사업이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태에서 범행 며칠 전부터 사촌 형수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대형 트럭에 가득 쌓인 종이 상자, 내용물은 모두 갑티슈입니다. 지난 24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에 납품할 갑티슈가 직원의 실수로 2천만 원어치나 더 주문됐다고 합니다. 홍보물인 터라 반품이나 재판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직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 자영업자는 실수한 건데 책임을 물 수 없다며 오히려 직원을 감쌌는데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자영업자 누리꾼들이 너도 나도 갑티슈를 사겠다고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 덕분에 하루 만에 초과 주문했던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는데요. 도움을 받은 글쓴이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울 시기 직원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씨가 더 큰 복을 불러온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총격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딸이 숨지는 영상을 NFT로 만든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의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인데요. 이 아버지가 딸의 영상을 NFT로 만든 건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모두 삭제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한 지역 방송사 기자였던 그의 딸은 지난 2015년 8월 생방송 야외 인터뷰 도중 전 직장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해당 장면이 생중계된 후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퍼졌고 7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SNS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저작권을 획득해 영상을 지우려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 부디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멕시코의 한 해역에서 바다를 가르는 보트 뒤로 커다란 범고래 한 마리가 쫓아오는 놀라운 장면이 화제입니다. 이 범고래는 마치 보트를 추격하듯 한참을 뒤쫓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멕시코의 칼리포르니아만에서 낚시 여행을 즐기던 관광객들이 포착한 겁니다. 하지만 범고래는 사실 바다 위 최상위 포식자로 상어까지도 공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수족관의 조련사를 공격했던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는데요. 보트를 쫓아온 게 사냥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인간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었는진 범고래만 알고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113톤의 수산물이 거래되는 수원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발길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일 6천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자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모든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달 2차례 안전성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검사가 1년에 2차례에 불과했던 데 반해 대폭 강화한 겁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수산물 표면을 측정해 기준치를 넘기는 방사선 신호가 잡히면 곧바로 유통을 중지시키고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오염도 걱정이 높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자주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검사를 강화한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10종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생물을 살 수 있어서 마트보다는 여기 수산시장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 방사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더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원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름이 이젠 바꾸고 싶은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이름이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간판 일부를 떼어낸 흔적이 보이는데요. 원래 상호는 다름 아닌 푸틴펍. 하지만 푸틴이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인인 사장은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푸틴이란 성을 붙여 가게 이름을 지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자 이를 반대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취지로 그 이름을 제거했다는데요. 해당 주점은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눈앞에서 벌어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폭포도 이 전쟁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캐나다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평소와 달리 폭포의 물줄기가 파랗고 노란 빛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큰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국기 색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조명을 밝힌 건데요. 2019년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외가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었다고요. 이렇게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 세계인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일상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지키려면 몇 배의 평정심과 용기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여기 그걸 보여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고양이 카페. 밖에선 공습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지만 카페 안 고양이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합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접한 리비우에서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은 피란을 가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곳에 있지만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썼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국 우크라이나를 향한 사랑인데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첫 올림픽 무대였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6위를 기록한 유영이 동계체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영은 더 멋있는 선수로 성장해 4년 뒤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베이징에서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음악 레미제라블에 맞춰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시작한 유영. 첫 점프로 주무기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싱글 악셀로 처리했지만 남은 요소들은 큰 실수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총점 216.48점을 기록한 유영은 올림픽 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올리며 4년 뒤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멋있는 선수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과 함께 올림픽에서 톱10 진입에 성공했던 김예림도 우아한 연기로 여자 대학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올림픽에서는 순위 안에 들지 못해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선보이지 못했던 이시영은 개인 최고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올림픽 남자 피겨 사상 첫 톱5에 오른 차준하는 이번 대회의 기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4년 뒤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상 3.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중부 내륙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2.4도, 대구 영하 2.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 13도, 대구 15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며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봄하면 봄나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3월 제철 봄나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냉이는 쌉쌀하고 향긋한 맛이 특징입니다. 다른 나물에 비해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봄나물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눈을 밝게 하고 기력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름처럼 쓴맛이 강한 쓴바귀는 쌉쌀한 맛으로 봄철 입맛을 돋워주는 나물인데요.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 효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봄나물과 함께 건강한 봄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